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더 복잡한 경제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달러 정책과 요동치는 자산 시장의 경고음 때문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냉정한 데이터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실무적인 생존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과 지난 1월 말에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라는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을 때만 해도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꿈꿨죠. 하지만 그 환호성은 2026년 2월 초에 들어서며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금리 정책에 개입하고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하면서 상황이 일순간에 반전되었거든요. 달러가 전 세계 돈을 다시 빨아들이기 시작하자 금값은 하루 만에 10% 넘게 빠지며 4,700달러 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하는 폭락의 서막이자 10년의 함정이 입구를 벌리는 순간입니다. 46년 전인 1980년에도 이와 비슷한 광풍이 불었지만 결과는 처참한 폭락이었죠. 당시에도 사람들은 금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믿었지만 단 몇 달 만에 자산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거대한 함정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트럼프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서 금을 보유해 달러에 도전하려는 국가들을 정조준하고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수년간 금을 모으며 달러 패권에 도전해왔지만 미국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국제 결제망에서 금의 가치를 제한하거나 특정 국가의 금 거래에 막대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어요. 만약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된다면 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 처치곤란한 돌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보다 변동성이 큰 은이 먼저 무너졌다는 것은 조만간 금값에도 거대한 쓰나미가 닥칠 것이라는 신호나 다름없죠. 여러분은 지금 금값이 조금 떨어졌으니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위험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금값 폭락은 늘 가장 화려한 파티가 끝난 직후에 찾아왔죠. 현재의 금값은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만들어낸 심리적 거품입니다. 그 거품이 터지기 시작하면 매수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매도 물량만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들은 본전 생각에 손절을 못하고 하락장을 그대로 온몸으로 맞게 되죠.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숫자는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장 잔인하게 움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달러 정책은 이제 막 시동을 걸었을 뿐이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이 아닌 냉정한 데이터를 보아야 합니다. 폭락의 징후는 이미 도처에 널려 있고 경고등은 이미 빨간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금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보일 겁니다. 금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보이는 그 길의 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거대한 경제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는 단순히 관세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달러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금을 통해 자산을 불리려는 국가들의 돈줄을 죄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최근 미국은 중국산 금에 대해 국제시장에서 유통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선전포고와 같아요. 만약 국제결제망에서 특정 국가의 금이 배제된다면 우리가 가진 금도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시장의 공포가 확산되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금을 내놓기 시작할 텐데 그때가 바로 유동성의 함정이 시작되는 점이죠.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데 팔고 싶은 사람만 줄을 서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50대 직장인 박 사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죠. 막 사장님은 2023년에 금이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퇴직금 중 1억 원을 금에 투자했습니다. 처음 그만둔 가격이 30만 원 초반대일 때는 본인이 천재 투자자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작년 말부터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언이 나오자 국제 금 시세는 힘없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했던 박 사장님은 며칠 만에 금값이 5% 넘게 빠지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은방에 가도 제값을 받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자 그는 비로소 자산 가치는 숫자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현금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진짜 위기의 시작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은의 급락이죠.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고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경기가 꺾이면 금보다 2배는 더 빠르게 떨어져요. 은값이 40% 폭락한다는 시나리오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40대 김대리는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3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의 이자는 5.5%까지 올랐나는데 비상금으로 사둔 은값은 반토막이 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산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도미노 현상이라고 부르죠. 트럼프가 추구하는 강한 미국, 즉 아메리카 퍼스트의 핵심은 결국 달러 패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죠.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통해 자산을 불리려는 계획을 철저히 부수려고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금은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비상식량과 같은데 트럼프는 그 식량에 곰팡이를 피우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국채가 나라가 발행하는 빚 문서라면 금은 그 빚을 갚지 못할 때 내놓는 마지막 보루죠. 그런데 그 보루 자체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경고등은 켜졌고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이 아닌 냉정한 데이터를 보아야 하죠. 폭락의 징후는 이미 도처에 널려 있고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야 해요. 금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보일 거죠. 금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자산 시장의 붕괴는 언제나 일정한 법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죠. 가장 먼저 거품이 빠지는 곳은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그 뒤를 이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거래 절차가 복잡해서 시장의 변화가 가장 늦게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단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산사태처럼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금값이 43년 만에 대폭락을 맞이하게 되면 시중의 현금은 순식간에 말라버리죠. 금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던 사람들이 실패하면 결국 다음으로 내놓는 자산이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살 사람은 없는데 팔려는 사람만 가득한 시장에서 가격은 수직으로 낙하하게 되죠.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된 경제의 생리입니다. 2026년 현재 대출금리는 이미 6%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고 비상금으로 둔 금값마저 폭락하니 버틸 재간이 없죠. 부동산은 안전하다는 맹신이 깨지는 순간 30% 이상의 급락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설마 우리 집값은 괜찮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산 가치가 무너지는 도미노의 마지막 패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금값이 무너질 때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까지 잃게 됩니다. 금과 부동산은 별개의 시장이 아니라 유동성이라는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줄이 끊어지는 신호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금값의 폭락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고금리 시대에는 빚을 내어 산 자산이 가장 먼저 공격받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버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설계는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 모든 실물 자산의 가치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달러 가치가 올라갈수록 금값과 집값은 반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강남의 일부 단지에서도
실거래가가 수억 원씩 떨어지며 균열이 시작되고 있어요. 위기는 조용히 다가와 어느 순간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과거 IMF 시절을 돌아보면 부동산이 폭락하기 직전에 어떤 징후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시중금리가 치솟고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금값이 요동치며 현금 흐름이 막혔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가계부채의 규모가 훨씬 커서 그 충격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죠. 자산시장의 거품이 거치고 있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집의 가치가 종이 조각처럼 변하기 전에 냉정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죠.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단순히 가격 하락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내 집값이 떨어지는데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들의 실적마저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지금의 금값 폭락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책을 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이 안전한지 그리고 대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하죠.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산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으며 시장의 파도는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금값이 43년 만에 대폭락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부동산은 절대적인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늦게 터지는 대형 폭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전략의 첫 번째는 바로 현금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몸집을 가볍게 줄이는 것이죠.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 가벼운 몸으로 피신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산사태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방어벽을 쌓아야 하죠. 그 방어벽의 핵심은 위기 상황에서도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동원 능력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동원 능력이 바로 생존의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죠. 1997년 IMF 당시를 떠올려 보면 상황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당시 살아남은 승리자들은 금을 금고에 모셔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쥐고 있다가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낚아챈 사람들이었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수익이 난 자산이 있다면 미련 없이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여야 해요. 은행의 단기 예금이나 언제든 뺄 수 있는 파킹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상위 10%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은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최고의 공격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단순히 원화 현금만 들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죠. 우리를 지켜줄 진짜 생존 로프는 바로 달러 자산으로의 분산입니다. 현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며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환율이 1,500원이나 1,600원까지 치솟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그때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여러분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켜줄 유일한 수단은 결국 기축통화인 달러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본질은 결국 전 세계의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금값은 자연스럽게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액이라도 달러를 사모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외화 계좌를 만드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달러의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는 금값 폭락을 부추기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금값이 영원히 오를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손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시장의 차가운 원리만이 진실을 말해줄 뿐이며 지금 그 진실은 달러를 향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경제 참모들은 한결같이 강한 달러와 미국 내 제조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리고 자본의 미국 집중을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죠. 이런 상황에서 원화에만 모든 자산을 걸어두는 것은
구멍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달러라는 구명보트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배가 침몰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매달 10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환전해서 달러를 모아두는 것이 트럼프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마치 보험을 드는 기분으로 달러를 조금씩 쟁여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고 환율이 내려가면 그때 다시 원화로 바꿔도 전혀 늦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환 차익까지 거두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빚을 줄이는 것 역시 현금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생존 전략 중 하나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는 빚의 무게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상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집을 가볍게 해야 거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떨기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현금을 쥐고 달러를 모으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다가올 폭락이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며 이 거친 경제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 보시죠.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대응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현실은 바로 빚의 무게입니다. 금값이 폭락하고 자산 가치가 주저앉을 때 우리를 가장 아프게 옥죄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과거에 빌린 돈들이죠. 고금리 기조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유지되면서 변동금리 대출은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2026년 현재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대출 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50대 자영업자 이 사장님은 작년에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출을 더 받아 매장을 확장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월 이자만 30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니 버틸 재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자신의 대출 구조를 냉정하게 뜯어보아야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죠. 이것은 단순히 이자를 아끼는 차원을 넘어 폭풍우 속에서 단단한 방패를 드는 것과 같은 생존 전략입니다. 이자 비용을 확정 짓는 것만으로도 가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상환하여 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죠. 몸집을 가볍게 해야 거센 파도를 견디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체력이 생기게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가계부의 맷집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예요. 트럼프의 강한 달러 정책은 필연적으로 고금리 환경을 동반하며 이는 빚을 진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한 대가를 요구하죠. 금값이 43년 만에 대폭락을 맞이할 때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산은 헐값에 시장에 넘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막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철저하게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금리가 정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우리가 안심하는 틈을 타서 항상 더 높은 산을 보여주곤 하니까요.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고전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위기 극복의 해답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잠시일 수 있지만 빚으로 인한 파산은 평생의 노력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죠. 여러분은 이제 부채라는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산의 주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냉정한 자산 재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부채를 정리하고 건강한 재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구자의 첫걸음이죠. 튼튼한 방패를 준비한 사람만이 다가올 경제적 쓰나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빚의 사슬을 끊어내고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준비해야 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은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어떤 거친 폭풍우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단단해진 재무구조는 위기 이후에 찾아올 기회를 잡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로 나앉았던 것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평범한 가장들이었지만 단지 세상의 변하는 신호를 무시했을 뿐이에요. 설마 우리 집값이 떨어지겠어? 설마 금값이 폭락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그들의 평생 노력을 앗아갔죠. 반면 철저히 준비했던 소수의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인생 최대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말은 경제시장에서 가장 냉혹하게 적용되는 진리 중 하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람들은 자산 거품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무리하게 빚을 내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참한 폭락과 긴 인고의 시간이었죠. 지금 2026년의 상황도 그때와 너무나 닮아 있어 소름이 돋을 정도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갑자기 꼬꾸라지는 모습은 폭풍우가 오기 전 마지막 불꽃과 같거든요. 우리는 이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달러 정책은 이미 세계 경제의 물길을 바꾸어 놓았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다른 모든 자산의 가치는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자가 붙지 않는 금은 이런 시기에 가장 먼저 버려지는 자산이 될 확률이 높아요. 전문가들이 떠드는 장밋빛 전망은 늘 폭락의 직전에 가장 화려하게 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준비된 소수의 생존법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실행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배중의 광기에서 벗어나 홀로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남들이 모두 금을 사라고 외칠 때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결단력이 여러분을 상위 1%로 만들어줄 것이에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고 늘 우리 주변에 전조 증상을 남기며 다가오죠. 지금 목격하고 있는 금값의 이상 징후를 생존을 위한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시장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현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요동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실물 자산의 환상에서 깨어나 이런 시기일수록 실물 자산의 환상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달러와 현금에 집중해야 하죠. 그것이 바로 역사가 가르쳐준 가장 확실한 생존 비법이자 부의 대물림을 만드는 공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 한복판에 서 있으며 그 선택의 결과는 조만간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안일한 태도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차분하게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다가올 폭락장이 인생을 바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소수의 생존자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전설을 들려주어야 하죠. 준비하는 과정은 외롭고 고독하겠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의 본질이죠. 금값이 43년 만에 대폭락을 맞은 가니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부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어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죠. 승리의 여신은 언제나 준비된 자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맺은말을 향해 달려가며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총정리하고 실천을 다짐할 준비를 해야 하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뜰 무지개를 상상하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여러분의 자산 방어벽을 쌓아나가시길 권합니다. 위기 뒤의 기회는 오직 끝까지 살아남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이에요. 위기 뒤의 기회는 오직 끝까지 살아남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이에요.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아니면
트럼프의 설계대로 금값이 폭락할지 그 정확한 날짜는 하지만 확실한 건 전조 증상은 이미 우리 주변에 가득하며 경고등은 이미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값이 이유 없이 치솟고 환율이 요동치며 전문가들이 너도 나도 장밋빛 미래를 말할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시기죠. 10년의 함정은 이미 입구를 벌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입구에서 멈춰서서 철저히 대비할 것인가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첫 번째로 기억할 전략은 현금 비중을 무조건 40% 이상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현금이 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두 번째는 달러 자산을 분산하여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빚을 줄여서 가계의 체력을 기르고 어떤 고금리 풍랑에도 견딜 수 있는 방패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하더라도 여러분은 하위 90%의 희생양이 아닌 상위 10%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금을 돌덩이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달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죠.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의 출처를 따지고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현실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진 금이 하루아침에 처분하기 힘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2026년 현재의 금값 고공행진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추락할 공간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충격은 더 크고 그 여파는 부동산과 주식시장까지 도미노처럼 번져나갈 것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확인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재점검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데이터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하죠.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살아남는 자만이 다음 기회를 잡아 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으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을 시작해야 해요. 설마 하는 안일함이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만큼은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경제의 파도를 분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죠. 여러분의 앞날에 경제적 자유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한 팩트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원승을 빕니다.